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뇌가 썩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초가공식품의 습관적인 섭취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같이 원래 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가공된 음식들. 맛있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가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뇌의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불안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흥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마치 흥분한 야생마를 노련한 기수가 다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기수는 힘을 잃고 고삐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편도체라는 야생마가 날뛰면서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지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며 퇴근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없이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좋아합니다. 컵라면, 맥주, 쇼츠 영상, SNS의 좋아요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운동이나 독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만족감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낯선 타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내가 져야 할 건강의 짐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현재의 쾌락에 중독되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속 노화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저속 노화의 길로 들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죠. 뇌처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퇴근, 육아 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노동시간, 왕복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우리 한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자유시간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돌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뇌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쇼핑, 쇼츠 영상 시청과 같은 소비적인 시간 대신 비소비적인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명상, 악기 연주, 달리기, 요리, 독서와 같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 뇌가 장기적인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인류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숙달감은 번아웃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1시간 달리기를 목표로 세우면 그 압박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1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5분 명상 가이드 영상 따라 하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바퀴도 처음 굴릴 때는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훨씬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건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실존세, 즉 존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처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뇌와 삶을 저속 노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뇌가 썩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초가공식품의 습관적인 섭취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같이 원래 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가공된 음식들. 맛있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가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뇌의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불안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흥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마치 흥분한 야생마를 노련한 기수가 다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기수는 힘을 잃고 고삐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편도체라는 야생마가 날뛰면서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지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며 퇴근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없이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좋아합니다. 컵라면, 맥주, 쇼츠 영상, SNS의 좋아요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운동이나 독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만족감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낯선 타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내가 져야 할 건강의 짐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현재의 쾌락에 중독되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속 노화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저속 노화의 길로 들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죠. 뇌처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퇴근, 육아 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노동시간, 왕복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우리 한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자유시간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돌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뇌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쇼핑, 쇼츠 영상 시청과 같은 소비적인 시간 대신 비소비적인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명상, 악기 연주, 달리기, 요리, 독서와 같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 뇌가 장기적인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인류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숙달감은 번아웃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1시간 달리기를 목표로 세우면 그 압박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1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5분 명상 가이드 영상 따라 하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바퀴도 처음 굴릴 때는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훨씬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건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실존세, 즉 존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처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뇌와 삶을 저속 노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뇌가 썩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초가공 식품의 습관적인 섭취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같이 원래 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가공된 음식들. 맛있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가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뇌의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불안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흥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마치 흥분한 야생마를 노련한 기수가 다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기수는 힘을 잃고 고삐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편도체라는 야생마가 날뛰면서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지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신호는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며 퇴근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없이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좋아합니다. 컵라면, 맥주, 쇼츠 영상, SNS의 좋아요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운동이나 독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만족감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낯선 타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내가 져야 할 건강의 짐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현재의 쾌락에 중독되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속 노화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저속 노화의 길로 들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죠. 뇌처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퇴근, 육아 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노동시간, 왕복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우리 한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자유시간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돌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뇌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쇼핑, 쇼츠 영상 시청과 같은 소비적인 시간 대신 비소비적인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명상, 악기 연주, 달리기, 요리, 독서와 같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 뇌가 장기적인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인류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숙달감은 번아웃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1시간 달리기를 목표로 세우면 그 압박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1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5분 명상 가이드 영상 따라 하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바퀴도 처음 굴릴 때는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훨씬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건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실존세, 즉 존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처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뇌와 삶을 저속 노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뇌가 썩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초가공 식품의 습관적인 섭취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같이 원래 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가공된 음식들. 맛있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가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뇌의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불안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흥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마치 흥분한 야생마를 노련한 기수가 다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기수는 힘을 잃고 고삐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편도체라는 야생마가 날뛰면서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지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며 퇴근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없이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좋아합니다. 컵라면, 맥주, 쇼츠 영상, SNS의 좋아요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운동이나 독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만족감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낯선 타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내가 져야 할 건강의 짐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현재의 쾌락에 중독되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속 노화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저속 노화의 길로 들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죠. 뇌처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퇴근, 육아 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노동시간, 왕복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우리 한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자유시간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돌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뇌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쇼핑, 쇼츠 영상 시청과 같은 소비적인 시간 대신 비소비적인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명상, 악기 연주, 달리기, 요리, 독서와 같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 뇌가 장기적인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인류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숙달감은 번아웃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1시간 달리기를 목표로 세우면 그 압박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1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5분 명상 가이드 영상 따라 하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바퀴도 처음 굴릴 때는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훨씬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건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실존세, 즉 존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처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뇌와 삶을 저속 노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이야말로 뇌가 썩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초가공식품의 습관적인 섭취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같이 원래 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가공된 음식들. 맛있고 간편하지만 영양가는 없고 뇌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나고 집중력과 기억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가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뇌의 과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불안과 공포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흥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마치 흥분한 야생마를 노련한 기수가 다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기수는 힘을 잃고 고삐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편도체라는 야생마가 날뛰면서 우리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지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책을 펼쳐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며 퇴근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없이는 허전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렬한 보상을 좋아합니다. 컵라면, 맥주, 쇼츠 영상, SNS의 좋아요는 아주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주죠.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운동이나 독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만족감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마치 낯선 타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내가 져야 할 건강의 짐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현재의 쾌락에 중독되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속 노화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저속 노화의 길로 들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총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죠. 뇌처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출퇴근, 육아 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돌봄과 회복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노동시간, 왕복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지옥 같은 출퇴근길. 우리 한국인들의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자유시간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뇌처분 시간을 확보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돌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뇌처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쇼핑, 쇼츠 영상 시청과 같은 소비적인 시간 대신 비소비적인 시간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명상, 악기 연주, 달리기, 요리, 독서와 같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우리 뇌가 장기적인 만족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인류의 분야에서 무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숙달감은 번아웃으로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1시간 달리기를 목표로 세우면 그 압박감에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 1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5분 명상 가이드 영상 따라 하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바퀴도 처음 굴릴 때는 가장 큰 힘이 들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훨씬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건강한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동 항법 장치처럼 당신의 삶을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실존세, 즉 존재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처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뇌와 삶을 저속 노화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 심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어느 날 밤, 결국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쏟아지는 외래 진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과 함께 울컥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지친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쉴 틈 없이 달려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몸과 마음의 가속 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바로 뇌의 저속 노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펴고 외모를 가꾸는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죠.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시계 또한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활발하게 성장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시절에 비해 뇌의 부피가 약 10%나 줄어든다고 하니 세월의 흔적은 우리 뇌에도 어김없이 새겨지는 셈입니다.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냅스의 연결은 약해지고 네트워크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판단력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가속 노화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혹사당하며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3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